주샤오창은 학창시절부터 공부를 잘해 교내에서 항상 1, 2등을 놓치지 않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는 1969년 중국 수저우의 가난한 가정 환경에서 태어나 부모처럼 살고 싶지 않다며 손에서 책을 떼지 않았습니다.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자수성가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샤오창은 대학 입시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아 수재들만 들어갈 수 있다는 수저우 의과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의사가 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던 부모는 샤오창이 의과대학에 입학한 것을 탐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는데, 야 이놈아, 애비가 그렇게 공무원이 돼서 나라 일 하라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는 게냐? 에이, 뭐 언제는 저한테 관심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돈 한 푼 없어서 그렇게 학비도 안 대주더니 이자서 아버지 노릇하시는 거예요? 내 이놈아, 무슨 말이 그렇게 하냐? 샤오창은 전공 과정도 부모와 상의도 없이 혼자 정하고 졸업 후 병원에 취업하는 것도 혼자 정해서 들어갔습니다. 샤오창은 누가 뭐라고 해도 자신을 믿고 따라주는 초등학교 동창생 여자친구에게 의지하며 힘든 과정을 견뎌냈습니다. 자기야, 조금만 기다려. 전공이 마치고 바로 결혼하자. 알았어. 나는 괜찮으니까 서두르지 말고 공부에 집중해. 1992년 샤오창은 수저우 의과대학을 우등으로 졸업하고 핑장구 인민병원에서 인턴십을 시작했고, 대학원 진학을 고민하던 그는 1995년 수저우 의과대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대학에서도 성적이 좋았지만 대학원에서도 아주 뛰어난 성적으로 교수들의 사랑을 받고 있었는데, 자네가 샤오창인가? 예, 제가 주샤오창입니다. 이 자네 성적이 아주 좋던데 실습은 좀 해봤나? 아니요, 아직 부족한 게 많아서 수술실에 몇 번 못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도 뭐 그냥 보조를 지켜보는 수준밖에 안 되죠 뭐. 자네 이번에 나오고 수술실 한번 들어가 볼 텐가? 네? 교수님하고요? 구리룡 교수는 수저우 의과대학 제2흉부외과 과장으로 병원 내에서뿐만 아니라 수저우시에서도 손꼽히는 아주 유명한 의사였습니다. 그는 수저우 의사협회 상무위원이기도 해서 의과대학 학생이라면 구 교수와 함께 수술실에 들어가 보는 것이 소원일 정도였습니다. 기회만 주신다면 충성을 다해서 모시겠습니다. 예. 스케줄표는 왕간호사한테 보내주라고 할 테니까 그럼 나중에 보세.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샤오창은 구 교수와 수술도 같이 하고 연구도 같이 하다 보니 친분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샤오창은 구 교수의 사랑을 받으며 병원에서도 학생 대표를 맡게 되었고 당원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 교수는 샤오창을 아무 부담 없이 불러 찬심부름을 시키기까지 했는데, 연구실에서 수업 준비를 하던 구 교수는 오창아. 구 교수는 차키를 오창에게 던지며 가서 차에 기름 좀 넣고 와라. 차 기름을요? 그래. 머리도 식힐 겸 어서 다녀와. 샤오창은 의사 신분에 자동차 기름이나 넣으러 교수 심부름이나 다니는 자신이 창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씨, 진짜 이게 뭐야. 뜻 받아줬더니 한두 번도 아니고. 이제 차에 기름 넣으라는 심부름을 다 시키시네.
전에는 뭐 사와라 뭐 어쩌라 잔심부름 시키더니 진짜 해도 너무하네. 짜증나. 우창아, 왜 그러는데? 돈이 없어? 아닙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예. 저 운전 좋아하는걸요 뭐. 예. 그날 이후 고 교수는 샤오창에게 심부름시키는 횟수가 잦아졌고 샤오창은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빨리 인정받고 개인 병원을 차리든지 유명한 병원으로 뜨든지 해야지. 이거 더러워서 해먹겠냐. 아유. 구 교수는 샤오창이 말없이 시키는 일을 다 하자 이제는 집안 반찬 사는 심부름까지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우창아, 너 퇴근하고 들어가는 길에 계란 한 판하고 우유 좀 사서 집에 갖다 놔야겠다. 와이프한테는 우창이 내가 사갈 거라고 얘기해놨다. 계란요? 샤오창은 화가 났지만 교수의 심부름을 못하겠다고 말할 수가 없어 퇴근하는 길에 장을 본 후 구 교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진짜 이거 가우 떨어지게 계란 한 판이나 들고 다니고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고 다니겠네. 계란판을 그냥 대문에다 확 집어 던지고 가버릴까? 샤오창은 교수 집에 도착하자 누구세요? 네, 저 구 교수님 심부름 왔습니다. 부인은 문을 열어주며 반갑게 샤오창을 맞아 주었는데 사모님, 여기 있습니다. 이 양반은 뭐 이런 심부름을 이렇게 귀하신 분한테 시키고 그래. 뜻밖에. 별 말씀을요. 이거 다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요 뭐. 샤오창은 계란을 구 교수의 부인에게 전해주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샤오창이 돌아서려던 그때 부인은 샤오창의 손을 잡으며 그러지 말고 안으로 들어와서 차나 한잔 하고 가요. 샤오창은 깜짝 놀라며 차요? 저는 그냥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예. 샤오창이 현관문을 닫고 돌아가려는 순간 그때 거실에서 현관문 쪽으로 구 교수의 큰딸 구시오가 걸어오며 엄마, 누구야? 너는 가만히 들어가서 거실에서 조신하게 앉아있어. 샤오창은 되돌아가려던 발걸음을 멈추며 조금 전에 차 한 잔 주신다고 했던가요? 네, 들어와서 우리 딸하고 차도 한잔하고 잠시 있다 가요. 뭐가 그렇게 바쁜 일 있다고 바로 가려고 그래요. 거실로 들어간 샤오창은 교수 부인이 부른 딸 구시오와 마주 앉아 대화를 주고받더니 볼이 살짝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구 교수의 첫째 딸인 구시오는 올해 26살에 모기업 경리과에서 수납 업무를 맡고 있어 의과대학에 진학하기를 바랬던 아버지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구 교수는 항상 의사 사이를 얻기 위해 주위 학생들 중 똑똑하고 미래가 촉망되는 사위감을 찾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자신의 의학 지식도 사위에게 물려주고 딸도 똑똑하고 안정된 직업을 가진 남성과 결혼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구시우는 평소 말이 없고 내성적인 성격이라서 쉽게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성격이라 구 교수는 항상 걱정이 많았습니다. 샤오창은 그제서야 구 교수가 자꾸만 집으로 심부름을 보내고
꾸준 일을 시켰는지 알게 되었고 구 교수의 집을 방문한 횟수가 잦아지게 되었습니다. 샤오창은 구 씨와 사이가 가까워지고 있었는데 구 씨의 집에서 식사를 하던 어느 날 샤오차, 식사 마쳤으면 잠시 저쪽으로 가서 차나 한 잔 마시자. 네, 교수님. 다름이 아니라 우리는 마음을 정하기는 했는데 자네 생각은 어떤가? 마음이라고 하시면 어떤 마음을? 야, 우리 딸 시우 말이야. 그동안 대화도 많이 하고 알 만큼 아는 사이가 됐지 않는가? 저는 좋습니다. 샤오창은 아버지에게 구 교수 딸과 결혼할 것이니 꼭 결혼식에 참석하라고 했는데 야, 이 넋떨어진 놈아. 현모양 쳐버리고 새장가 간 놈. 내가 여지껏 잘 사는 놈 부지를 못했다. 아버지,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다 천벌받아 이놈아. 혜령이는 어떻게 할 거냐? 네 여자친구 혜령이 말이야. 헤어지자고 말이나 했냐 말이야. 아, 됐어요. 지는 지 갈 길 가고 나는 내 갈 길 가면 되는 거죠 뭐. 아씨, 그리고 우리가 한두 살 먹은 애도 아니잖아요. 아이, 이놈은 정신 차려, 이놈아. 너 출세하려고 그렇게 착한 애를 버리냐? 나이 먹어서 이제 어떻게 시집가라고 그러는 게야. 아이고, 저걸 불쌍해서 어쩌나. 아이, 진짜 짜증나게. 잔말 말고 예식장에서 아무 내색 하지 말아요. 알았죠? 1996년 4월 두 사람은 친지 가족과 병원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성대한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샤오창은 대학원 2학년 재학 중에 시우와 결혼했고 졸업 후 샤오창은 장인의 도움으로 수저우 아동병원으로 자리를 옮겨 의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의 기억에서 힘들 때 도와주었던 전 여자친구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고 성공을 위해 장인과 시우에게 목매어 살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구 교수는 샤오창에게 신혼집이며 신혼살림 일체를 구매해 주었고 직장 내에서도 힘을 가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장인에게서 배운 수술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중국 최초로 소아 담도폐쇄증 아이 수술에 성공하며 신문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이야, 이거 집안의 경사구만. 경사야. 이건 수저우가 아니라 우리나라 최초가 아닌가. 선천성 소아 담도 폐쇄증 수술을 성공한 사례를 찾아보기도 힘들다고. 아, 이게 다 아버님이 도와주신 덕분에 이 좋은 결과 나온 거죠. 많은 가르침이 없었다면 제가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수술을 성공할 수 있었겠습니까? 샤오창은 이제 전국에서 알아주는 전공의가 되어 그의 명성을 듣고 찾아오는 환자가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시우는 항상 남편 병원을 찾아갈 때면 직원들 간식을 챙겨갈 정도로 가정적이고 헌신적인 아내로 소문이 나면서 직원들은 두 사람의 사랑을 질투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2000년 8월 시우는 결혼 4년 만에 딸아이를 출산하고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시우는 아버지 후광으로 남편을 무시하기 시작하더니 마치 남편 알기를 몸종 부리듯 했습니다. 자기, 애 엉덩이 물러지기 전에 기저귀 갈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리고 세탁기 버튼만 누르면 빨래가 되는데 왜 그걸 안 눌러서
애 옷에서 쉰내가 나게 하는 거예요? 아, 자기야. 그게 말이지. 나도 병원에서 수술을 하다 보니까 피곤하고 잠도 못 자고 해서 그렇지 뭐. 자꾸 그렇게 말대답할 거예요? 아빠 한번 오시라고 할까요?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빨래는 지금 생각난 김에 하는 게 낫겠다. 응? 그치? 그리고 월급 말고 혹시 보너스 같은 건 당신이 따로 챙기는 건 아니죠? 그게 무슨 말이야, 자기야.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 샤오창은 매일 숨막히는 생활을 하며 시우가 아내가 아닌 그냥 직장 동료나 아는 여자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샤오창은 점점 아내에게서 정이 떨어지고 있었는데 그러지 뭐. 그러면 진료 마감하고 옆에 그 양고기 집으로 가서 맥주나 한잔 할까? 어머머. 선생님, 너무 재미있으세요. 원래 이렇게 유머가 있으셨나요? 내가 또 한유머 하잖아. 양고기 먹고 내친 김에 우리 포켓볼 내기도 아빠 치러 갈까? 선생님, 그런데 내기는 뭐로 하실 건데요? 소원 들어주기 어때? 어머, 저는 몰라요. 샤오창은 인턴 자판과 매일 밤 어울려 다니더니 사랑의 감정이 쌓여 지금 당장이라도 잠자리를 같이 하고 싶은 생각에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술을 마시던 샤오창은 취기가 올라왔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 어디라도 좀 가자. 이러고 있는 시간 자체가 아깝다고 생각되지 않니? 선생님, 저도 미칠 것 같아요. 절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야씨!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마. 그냥 자기라고 불러. 아니다. 그냥 샤오창이라고 불러. 알았지? 그런데 이렇게 늦었는데 어디로 가요? 호텔 같은 데 잘못 갔다가 병원 아는 사람이라도 만나는 날에는 자기 인생도 끝이라고요. 자기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잖아. 그냥 오창이라고 부르라고. 오창이. 그럼 그냥 지금 우리 집으로 가자. 집으로요? 사모님은요? 너도 와이프가 집에 있으면 너보고 우리 집에 같이 가자고 하겠니? 우리 와이프는 처갓집에 가서 내일이나 돌아온단 말이야. 그러다 사모님 마주치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서류 좀 챙겨서 엘리베이터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거나 문 여는 소리가 들리면 테이블에 앉아서 회의하는 것처럼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럼 누구한테 걸릴 일도 없고 완벽하겠네요. 샤오창은 지금 아내인 구시오와의 결혼 생활이 실증나자 인턴 중에 전 여자친구를 닮은 장빵을 보자마자 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 샤오창은 이제 유명 닥터로 인정도 받게 되었고 페이도 넉넉하게 들어오자 구시오와 구 교수의 도움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장팡과 나머지 인생을 같이 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럼 저 기다려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조금만 기다려. 나도 와이프하고 정리하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다고. 아이, 그런데 이게 이혼하려니까 자꾸만 눈물이 나는 걸 어떡하란 말이야. 아이씨. 마음 독하게 먹으셔야죠.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나도 자기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알았어, 알았다고. 그렇게 닥달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내가 알아서 할게. 며칠 후 샤오창은 수술을 마치고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잠시 쉬고 있었는데 옆자리에서 후배 의사들이 나누는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아이, 그렇다니까. 요즘은 마취를 주사를 놓지 않고 구강으로 복용하는 이런 마취제가 있다고. 그런데 부작용도 심하다면서? 그래서 잘 사용을 안 한다고 하던데. 그래. 구강으로 복용하면 나중에 심부전증이나 심장마비가 올 수 있어서 사용할 때는 신중해야 된다고. 샤오창은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는 책을 보고는 있었지만 그들이 하는 대화를 모두 귀담아 듣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샤오창은 마취과에 가서 수술용으로 사용한다며 액체로 된 소량의 먹는 마취제를 받아서 보관했습니다. 샤오창은 아내 구시우가 매일 아침 원두커피를 마시고 있다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 그렇지. 시우가 매일 아침마다 커피를 마시니까 아주 극수량씩 섭취를 하게 하면 지병원으로 병원을 찾게 한 다음에 처방을 받아서 약을 먹게 한다면 모든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진행될 것 같은데. 샤오창은 마취제를 가져와 매일 아침 아내의 원두커피에 아주 소량의 마취제를 집어넣었습니다. 2년 후 아내 시우는 호흡이 가빠지고 거동도 하기 힘들어지더니 심장마비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여보! 왜 이래? 눈 떠봐. 구급차 부를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 샤오창은 구급차를 불러 급하게 병원으로 옮겼으나 그녀는 거의 식물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2003년 8월 25일 시우는 언어장애가 오고 얼굴이 부어오르는 기이한 증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시우의 아버지 구 교수는 딸의 검사 결과를 훑어본 후 딸이 아주 오래전부터 지병으로 고생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어떻게든 딸을 살려내겠다며 정성을 다해 치료해 주었습니다. 2003년 9월 11일 시우는 아버지의 도움으로 상당히 회복된 몸 상태로 퇴원을 해 집에서 추석을 맞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집으로 돌아오자 모든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자기, 이따위로 할 거야? 곧 죽을 거라면서. 이러다 나 과부로 죽는 꼴을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할머니로 죽게 놔둘 거냐고. 아니, 그런데 그 아버님이 치료하시는 바람에 이거 어쩔 수가 없었다고. 나도 기다리는데 한계가 있어. 집에서 시집가라고 난리도 아니라고. 이번 추석에 부모님한테 말해놨으니까 그때까지 알아서 해. 아이, 그럼 뭘 어떡하라는 건데? 이번 명절에 결혼할 사람 데려온다고 했다고. 샤오창은 그녀의 최후 통첩을 듣게 되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사무실에 숨겨두었던 마취제 5병을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샤워를 마친 시우가 샤워 타올을 걸친 채 커피를 마시러 주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자기야, 자기야, 여기 커피 타놨어. 고마워. 자상하기는. 시우는 샤오창이 조그만 마취제
5병을 쏟아부은 커피를 마시자마자 심장을 쥐어짜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아이씨, 너도 내가 그렇게 인연을 어떻게 버텼냐? 이제 그만 나를 좀 놔주어라. 미치겠다. 샤오창은 심장을 움켜쥐며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시우를 바라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내가 사망하자 샤오창은 흔적을 없애기 위해 시우가 마셨던 컵을 깨끗하게 씻어두고 약병을 가방에 담았습니다. 그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일부러 옆집을 찾아갔는데 여보세요?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운전 좀 해줘야겠어요. 아니 무슨 일이세요? 아내가 숨을 쉬지 않아요. 밤 10시 샤오창은 아내를 구급실로 데려간 후 장인어른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버님, 시우가 숨을 쉬지 않아요. 자네 침착하게. 자네가 침착해야 치료를 하지. 나도 곧 달려가겠네. 10시 30분 구 교수가 응급실에 도착했으나 딸 시우는 이미 심장마비로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구 교수는 응급실 의사의 소견을 듣고 딸이 이미 도착하기 전부터 사망해 있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구 교수는 답답한 마음에 샤오창에게 화풀이를 했는데 자네는 의사라는 사람이 내 딸이 저 모양 저 꼴이 될 동안 뭘 하고 있었나? 뭘 했냔 말이야. 응? 아버님, 결혼 전부터 지병이 있었던 걸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하늘나라에 가서라도 행복하게 해주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뭐야 이놈아. 아니야. 이거 딸이지만 부검을 한번 해봐야겠다. 이거 분명 저놈하고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결혼 전부터 문제가 있었다니. 내가 내 딸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어. 샤오창은 부검은 절대 안 된다며 시신을 부여잡고 울어보았지만 결국 부검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시우의 몸에서는 마취제 과다 복용으로 인한 심부전증과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남편 샤오창이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마취제를 빼내 매일 아침 아내의 커피 속에 집어넣었다는 사실을 알아내 그를 검거했습니다. 샤오창은 9월 12일 애인 짱팡의 집에서 그녀와 같이 있다 검거되었습니다. 2004년 1월 주샤오창은 수저우 법원으로부터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길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표현해보세요. 길리였습니다.